네, 6월 9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정치 완장 토크입니다. 완장 두 분과 함께 정치 토크 제대로 해보는 시간인데요.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짱이에요. 야, 우리 70만 노동들, 70만의 주역을 네. 다시 이번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심지어는 뉴스 무당이라고 제가 늘 우리 장성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정말 이번에 제대로 무당의 기운을 발휘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진보좌파 방송에 나가서 온갖 서름과 조롱과 비아냥을 다 받으면서 한동훈이 이긴다, 네. 유이동이 이긴다, 예. 오세훈이 이긴다 그랬다가 김한 기자님으로부터도 엄청 조롱과 비아냥을 많이 받으면서 서름을 많이 겪으면서 이날이 오길만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120도 폴더 인사라도 한번 드릴까요? 아니요, 저기 뷔페에서 2번 사세요. 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 뉴스 무당의 그 예지력을 확인하는 짤을 준비했는데요. 정확히는 진짜요? 유이동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슬아슬 김용남이라고 쓰셨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외에는 다 맞췄어요. 아니요, 근데 지난주에 맞죠.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다 유이동이 된다고 했어요. 유이동 된다고 했고 점점. 예. 마지막에 또 오세훈 화이팅 외치고 가셨죠. 오세훈 된다고 역전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 저는 맞춰. 전분만 빼놓고는 맞춘 것 같아요. 전분 야. 도저히 뭐. 예, 그리고 그 13대 2대 1이었나요? 네. 예. 그렇게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거. 장영철 어디 갔어? 네, 장영철 잡아와. 깜짝 장영철. 놀랐네. 같은 방송 하시잖아요. 아니요, 이제 장성님 방송. 그만뒀어요. 네, 장영철 소장 15대 1 예측했어요. 장영철 잡아와. 근데 근데 장영철이 권투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태국에다가.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깨갱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밥을 사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면 공개하겠다라고 하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장 소장님과 인터뷰를 할 때 멱살을 잡았는데 그 네. 멱살 잡은 이유를 네. 당선되면 공개하신다고 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뭐냐면 뭐죠? 저희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쇼츠나 썸네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계속 그냥 저는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렇게 하고 있고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 타임을 끊고 내가 그냥 귓속말 할 테니까 그냥 내 멱살 잡아라. 그랬어요. 그냥 시사 방송계의 거성이 막 그렇게 연출까지 해주는데 귓속말로 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야발라바 희기야. 그랬어. 그게 또 시키는 대로 정말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후보 뒤에 그 역할을 한 거는 장성철이 있다라는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전혀 아니고 서병수 전 위원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예. 진은정 변호사가 또 큰 역할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잘한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좀 절실해 보이시긴 했는데요. 아니, 제가 처음에 이제 부산 북구갑으로 가는데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예. 정말 골목골목 바닥바닥을 팍팍 기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 하나는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북각 가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더니 막 박박 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저거는 잘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근데 정말 모든 언론과 전국의 위두훈이들과 거의 한 70%의 방송 패널이 다 한동훈 돼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안 되면 그것도 진짜 참 중심이 되셨잖아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김종혁, 윤희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네. 뭐 패자는 말이 없지만 여전히 그래서 약간 이게 일종의 미디어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만. 네. 자, 제가 미디어 정신을 못 현상이죠. 차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서름을 당했는데. 저희 마음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자, 기만의 마음은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번 주 말말말 들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핫한 사람을 우리 장 소장님이 준비해 오셨네요. 정청래. 예. 오늘 뭐 또 오지 마 이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순방 서울공항 오지 마. 환송길에.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불참을 했고 김민석 총리는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영상 사진을 연출하고 싶어한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자격 없어요. 예. 그러니까 8월 17일 전당대회 출마하지 마세요. 출마하더라도 권리당원 민주당 지지층들 내 마음 어디 있는 줄 알죠? 정청래 찍으면 안 돼요.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 오늘 오지 말라고 했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방금 전에 기자간담회 하면서 아이고 지금 당이 지금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고 지금 저기 재선거 지금 막 이런 것 때문에 참 국회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새빨간
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네. 최소한으로 하고 지금 인원들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여러모로 좀 위기이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한 거기 가는데 뭐 1박 2일 걸려요? 2시간이면 되죠. 예. 2시간 동안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시간이 소요됩니까?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어떻게 할지 자, 그것도 궁금해요. 오늘 보니까 이원택 전북도지사 만나러 갔던데 예. 당선자 아직은 예. 예, 당선자 처음부터 만나러 얘기를 갔던데 그 내가 정말 한번 제대로 붙어봐야지라고 할지 예. 이틀 전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또 시를 또 올렸더라고요. 오. 그거는 나 모든 걸 내려놓을 거야라고 읽혀질 수밖에 없는 구절이에요. 예. 그렇게 할지 아니면 정말 악으로 깡으로 다시 한번 해볼지. 근데 저는 뉴스무당 또 신내림이 작두 어떻게 작두 꺼낼까요? 예. 네. 왔어. 네. 이거를 준비해 달라고. 야, 저희 지금 제작진이 급하게 매화꽃을 던져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뉴스무당 지금 신내림 맞습니까? 오신다. 나는 왜 안 오지? 초콜릿이 필요해. 네. 당이 부족하세요? 어린애가 왔어. 초콜릿이 필요해. 10살이 들어왔어. 10살. 초콜릿. 저는 출마 못할 것 같아요. 못한다. 출마 자체를 못한다? 네. 저 정도면요. 지금 처음 시작 단계에서 저 정도 사인을 보냈다면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압박을 할 건지 아니면 회유를 할 건지 그 두 가지일 텐데 일설에 의하면은 그만하고 저기 정부 부처 와서 좀 일 좀 하고 수업 받으면서 또 이제 대권 나가.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게 그거 안 들으면은 진짜 정말 완전히 그냥 압박을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1%의 가능성으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못 나갈 가능성도 크다. 너무 위험도가 높아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요? 지금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나는 김민석 mill을 거야. 정청래 너 선거 너 승리했다고 그랬지. 나는 실패했다고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 그리고 공항에도 나오지 말라고 했어. 이거 정치적으로 어떤 사인인지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 알았어.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또 여당 대표를 대통령이 가만두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5만 가지쯤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어떤 방법이? 저는 근데 간이 작아갖고 담이 작아져서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겠는데. 요새 좀 조심하겠는. 마음은 실패하지 않았지만 조심하기로. 하세요. 원래 기만으로 해 그냥. 저는 저도 이건데. 예. 제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죠? 네, 선거는 제사다. 근데 제밥이라는 표현을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왔다가 삼켰어요. 제밥. 네, 그러면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이거 갖고 놀 생각들만 하니까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그냥 실명 비판, 어제 실명 비판을 굉장히 여러 명 했어요, 사실상. 주어 없는 실명 비판. 주어는 없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내 분위기를 확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끝나고 다들 왜 다운돼 있어 이랬는데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딱 나서갖고 확 분위기를 끌어올리니까 어제 이후에 시사 방송들 댓글창들 보세요. 확 살아났어요. 네, 활성화되었다. 근데 오늘 거기를 가는데 누가 보더라도 오늘 거기를 안 부르면 그렇게 해석될 거 외에 여지가 없잖아요. 여지가 없는데 굳이 그거를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이거는 또 다시 한번 그거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가냐 안 가냐가 제일 민감한 게 그거예요. 초등학생 생일 잔치. 친한 사람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항의를 해. 왜 저희 애는 안 불렀나요? 아이고.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저희가 그냥 간소화해서 하려고요. 근데 오늘 청와대가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최소화로 진행하겠다. 거기가 뭐 지금 선관위 문제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거기 행안부 장관도 오고 이렇게 왔는데 주부처에 다 왔는데 당대표만 딱 빠진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저는 그래도 정청래 대표 출마할 것 같은데 의견 갈리셨네요?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상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원래 두 분의 의견이 또 갈려야지 저희 예측하는 맛이 월드컵은 있으니까. 어디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장문어 지금 하나 찍어주세요. 제가 코트 디부아르. 이번에 나왔나? 아니. 낚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청래 대표의 선거
전략, 프레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면은. 예, 그 주어는 없었다. 하지만 주어가 들린다. 정청래 대표로 우리가 낙인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이었죠. 그런 거 보면은 당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권 놓치면은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돼요. 2028년 총선 공천권 가집니다. 대통령 눈치 볼 필요 없을 거예요.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 근데 정청래 뒤에는 누가 있어요? 김어준, 최욱, 유시민이 있어요. 진보 진영 큰 스피커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오창석 정도가 지금 유시민한테 욕설을 해가지고 대항하고 있는데 전력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여기서 지면은 진영 자체의 주도권,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레임덕이 온다고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그냥 설렁설렁 박찬대 밀다가 이제 된통 당했잖아요. 이번엔 노골적으로 밀겠다라는 사인을 어제 오늘 분명히 나타내신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정청래 대표 위험해집니다. 진짜. 알아들었지만 못 알아들은 척하는 방식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출마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위력가시가 들어가겠죠. 위력가시. 그러니까 그 위력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움직일 거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양쪽이 다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애초에 김민석 총리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뭐 김재 기자도 알지만 정치부지한테 다 그 예상을 했어요. 선거를 무난하게 이길 건데 원사이드하게 이기면 그 이기는 힘으로 정청래가 그냥 대표를 하는데, 여기에 명심이 실린 후보가 나왔다가 만약에 져버리면 바로 언론이 뭐라고 쓰기 시작하냐면 레임덕이 시작했다고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저랑 얘기했던 청와대에 있던 분도 고민 중이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전제는 선거에서 이기면이에요. 근데 지금 어제 대통령이 민주당 관련된 주요 정치인 중에 처음으로 졌다, 우리가. 패배했다. 패배했다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 조건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 머릿속에는 뭐가 남냐면, 야, 지금 대표가 공천을 해서 다음 총선을 한다는데, 지금 선거 이거 구도 보니까 막 경기도 져버리고 서울은 이렇게 되고 하는데, 정청래 간판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나, 총선을? 28년에? 이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된다라고 예상했던 전가의 보도가 뭡니까? 1인 1투표제 아니에요? 그걸 도입을 했다. 그래서 개딸들은 정청래가 있다. 개딸한테도 정청래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실력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위기를 그 대통령이 그게 흔들리라고 판을 한번 돌린 거죠. 최욱 씨 같은 경우에는 정준희 씨 불러다가 뭐 얘기 나누다가 또 실수를 해가지고 사과 방송까지 했잖아요. 거기도 전력도 상당히 약화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이제 자기 검열 불러일으켰고, 그 대형 스피커 중에 한 축이 서서히 좀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권력의 견제, 그리고 자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한 축이 무너진 거, 그리고 선거에 졌다라는 당대표의 프레임에 휩싸여 있어요. 전당대회에서 표를 달라고 할 명분이 없어요. 그럼 하나밖에 없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정청래 대표가 정말 앞장서겠습니다. 그거는 김민석이 더 잘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호흡을 지금까지 계속 맞춰왔으니까. 자기가 유리하게 선거에서 득표할 수 있는 전략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출마 자체를 근본적으로 원점에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출마하지 않는 방법도 못한다지. 못하는 방법도. 저는 대통령이 이겨야 될 때를 졌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서울 평택을 얘기하는데, 저는 성남 안성 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도, 그러니까 당이 지금 보면 공교롭게 떨어진 지역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당이 저기 가서 선거운동을 뭘 했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청와대에서 민감하게 봤을 거예요. 그렇죠. 성남 그렇죠. 안산도 예. 김남국 비서가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부산 북구도 이제 약간 그렇게 됐고, 그러면 결국엔 당이 캠페인을 못했다, 뭐 일반적으로 그런 진단들을 하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대통령과의 연관성 친소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중요한 지역들이 다 떨어졌네, 이런 생각을 청와대가 해서,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말하자면 발로다. 왜냐면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여러모로 어제 기자회견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자회견에
전반적인 흐름은 하여튼 정청래는 안 돼. 알아들으세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한 줄로 요약하시기에는 그럴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와중에 지금 북중미 2026년 피파 월드컵에 코트디부아르가 출전한다고 합니다. 나왔어? 예. 이게 댓글창에서도 이게 팩트 확장돼서 그런가 보다. 이게 참가 팀 수가 많아져가지고. 예. 아니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4대0인가 이긴 나라 아니야 거기는 다른 데요. 그 이름 뭐더라? 예, 지금 6월 15일 월요일 8시에 2조 예선으로 코트디부아르와 에콰도르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얼결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정말 1등하면 뉴스 무당으로 인정. 아까 흔들 때 온 거예요, 같이? 야, 예. 코트디부아르가 또 이제 독일이라든지 퀴라소 이런 나라와 붙는데 한번 덕분에 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무슨 토바고인가 뭐 그런 나라랑 있었구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거기랑 좀 헷갈렸다. 거기가 안 나왔죠? 거기. 네. 죄송해요. 또 하나의 정말 우리 시사인 독자 여러분들 70만 달성도 해주시고 바로바로 팩트 해주시고 저 방송 많이 나가지만 정말 시사인 이 구독자 그다음에 동접자 이분들만큼 수준 높은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면 진짜 뉴스 명당도 많이 와서 좀 구독해 주시고 그러면 코트니아 부활을 진짜 걸어야 되나? 어머 여기 뉴스 무당이 확실히 얼결에 지금 청기 누설을 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근데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정청래 그리고 김민석 두 사람을 위주로 이야기했는데 다른 주자는 예상권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송영길 대표 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송영길 대표가 선거 전에 자기가 어쨌든 당선되고 나면 대통령과 자기 앞날에 대해서 상의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 뜻이 김민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완전 도장 꽝 박은 거예요. 그냥 오늘부로. 근데 송 대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과연 나갈까? 그래요? 예. 와중에 한국과 코트디부아르가 0대4로 경기를 한 건 또 맞다네요. 다들 축구 지식이 어마어마하세요. 예, 제가 너무 그때 몰라서 거기는 안 나갔다고 그랬는데. 예, 3월 28일에 친선 경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한 20일 전에 했던. 그래서 왜 이제 축구 팬들이 왜 피파 랭킹 베이컨 바깥 국가랑 평가전 하냐 이런 얘기. 예. 제가 죄송해요. 축구 잘 몰라가지고 중간중간에 못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온 거 보니까 진짜 약간 오셨나 본데? 그러게요. 혼재돼서 딱. 코트니부아르라고 하신다. 걸어라. 저희 100만 언제 되나요, 교사님? 영국의 도박사들 지금 놀리는 것 같아 나를 지금. 아닙니다. 아니 잘 맞추신다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럼 뭐 저기 상이라도 상장이라도 하나 주시죠. 예, 님호님호님께서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혁의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정청래 대표 밀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는 안 나올 것 같고. 대단히 하여튼 시끄러울 것 같아요. 8월 17일까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든 안 하든 또는 진영 내에서의 다툼과 싸움, 주도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또 맞냐 안 맞냐 막 그런 얘기 나올 것이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하고 뭐 다를 게 뭐냐. 윤석열도 전당대회 때 너 당대표해 너 당대표하지만 막 그러다가 결국엔 여러 가지 사달이 나지 않았느냐.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비판 나올 수 있으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적절하게 선을 타면서 좀 빌미를 잡히지 않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지와 판단과 행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대통령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유이재명이세요? 아직까지는 유이재명입니다. 네. 근데 자꾸 이런 쪽에 휘말리면은 좀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떠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댓글에 너 같은 놈은 떠나도 된다.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제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진영에 온 우리 그릇 안에 온 사람들 다 우리 그냥 다 품고 가자 그러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너무 진영이나 정당에 매몰되거나 그냥 그쪽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점 이해해요. 전당대회 때 본인과 호흡이 맞는 당대표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갖는 것.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어제 받았는데 뭐냐면 대통령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이제 넓게 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되게 보다
말하자면 층위가 높은 차원의 집권 전략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요. 저쪽이 질이 멸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이쪽으로 넓혀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일본의 자민당을 1.5당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우위에 서는 체제로 지금 갈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들이나 방식들이 지금 개발된 상태잖아요. 1년 만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인 이재명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이재명은 그때 이재명은 정청래 대표랑 약간 스타일이 맞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과 싸우고 뭐 여당과 싸우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선명한 원칙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편을 결집시키고 이런 거에 능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는 지금 그 리더십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어제 여러 번 다른 맥락의 맞아요. 정책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여당론, 야당론 이런 거 포함해서 뭐 성에 들어온 식구들에 대한 얘기도 그런 거고 그게 이제 특정한 뭐 누구를 향한 실명 저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리더십이 변했다라는 거를 정치적인 메시지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재명이 갖고 있는 리더십에 말하자면 지금 누가 더 어울리는가 이거를 이제 물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선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당무 개입이다 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은 지켜줘야 되는데 어제 확실히 그거를 각인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도 정치의 단수가 짧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다 거머쥔 것 같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 주변의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자칫하면 진짜로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맥락에서 지금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말하자면 스피커들의 분열이라든지 이 스피커들의 분열에 따른 여러 지지자들의 대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평택에서부터 시작돼갖고 지금 쭉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 정치적인 말하자면 고리를 끊고 다음으로 가야 된다. 이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야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선거에서 졌던 범여권 후보자의 미래까지도 우리 뉴스부장한테 한번 점쳐달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후보라든지 조국 후보는 낙선했지만 범여권에서 그래도 이름을 꽤 알린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그들의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김경수 지사는 좀 깝깝해요. 뭘 할 수 있을까? 장관급을 했잖아요. 총리급인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죠. 부총리급인가? 총리급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리급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하고 이제 경남도지사 나갔는데 거기서 안 됐단 말이에요. 장관하기도 참 그렇고. 2028년도 총선에 복귀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때 복귀하면 다시 이제 대권 주자가 될 것 같은데 그 2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컨설팅의 영역이다. 그거는 이제 예언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비용이 들어가는 컨설팅이고 김부겸 총리는 대구에서 만약에 2028년도 총선에서 수성 같은 데는 갑을 여긴 참 좋잖아요. 한번 당선도 되셨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유력한 또 대선 후보가 되겠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군요. 그래서 지금 양평에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양평 가시면 안 되고 양평 집은 접고 대구에서 좀 사시면서 나는 대구에서 정치할 거예요. 끝장을 볼 거예요. 그러한 인상과 이미지를 주시는 것이 향후에 2030년에 무언가를 도모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치 안 하겠다면 그냥 안 하면 가면 돼요. 집에 가면 되는데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김부겸 아직 미래가 좀 같은 보이십니까? 경우에는 대구에서 한번 해보실 만하죠. 조국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긴 한숨을 약간 7초간 침묵하시고 이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양새가 대단히 이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진영 내를 분열시킨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 썼고 또 선거 운동과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저분이 과연 정치에 맞나? 정치할 감이 되나? 이제 대통령 감 이거를 넘어서서 국회의원 감, 정치할 감이 되나? 이제 그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줬어요. 정치에는 안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도 정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조국 대표를 따르면은 다시 한번 배지를 달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없으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속은 울타리는 조국혁신당 안에 있지만 활동은 민주당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단히 깝깝해졌죠.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는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닌가. 근데 나머지 두 분은
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방시대위원장은 장관급이라고 장관급? 하네요. 예. 근데 김부겸 전 총리는 뭐 여러 매체들이 지금 뭐 표지로도 다루고 선거 패배 이후 했지만 본인의 약간 생애 에너지를 다 태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고 대구의 절망감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시 정치를 하게 만들 거냐 이거를 결정할 것 같은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얘기 못 하겠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정치란 결국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보여준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얘기는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장 소장님처럼 뭐 구체적으로 수성에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그거가 남긴 게 있는데 뭐 김경수 후보는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사실 뭐 어떤 역할을 다시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충분히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에는 도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뭐 됐으면 좋았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크게 뭘 잃은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거기 이제 박안수 당선자에 대한 또 압수수색도 오늘 시작됐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선거 막판에 제기했던 딥페이크 문제 뭐 그런 상황들도 좀 연동이 될 것 같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는 지금 이제 그 당의 입장에서 보면 깃발도 사라지고 깃대도 꺾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도 말씀하신 대로 조국과 한동훈이라는 두 이제 말하자면 잠재적으로 양쪽 진영에서는 큰 이름이라고 보는 이름들이 나왔는데 선거 과정에서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캠페인의 양상 그다음에 선거에 임하는 태도 이런 걸로 보면 한동훈 후보가 훨씬 더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놓고 보면 아까 얘기한 그게 이제 정치를 할 자격이 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일 텐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조국 후보가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번 선거만 놓고 대차대조표를 따져보면 조국 후보는 너무 많이 잃었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네, 본인도 페이스북에서 당대표직 사퇴한다고 잠깐 내려놓는다 이런 취지의 글을 그 사퇴한다고 했을 때도 굳이 또 이제 말하자면 노회찬 전 의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게 사람의 말하자면 그들이 작다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다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마이너스 요소들이 쌓이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도 사실 야권에선 당선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좀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이 꼽히긴 하지만 장동혁 대표도 사실 정치적 생명이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미래가 보이십니까? 시사인에서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본인은 장동혁을 미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지금 나가니까 나가시잖아요. 보수 언론 방송에서 정청래를 밀고 타임 방송 이런 진보 방송에서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보 방송에서 장동혁 언급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행보를 하고 계시죠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세를 뭐 바꾸는 그리고 주도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되기는 이미 글러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 강성 지지층들 한 5에서 7% 정도의 그들을 대변하는 이단화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의 길을 가지 않을까? 뛰어내린다! 조심해! 니들 경찰들 조심해! 뛰어내린다! 이거 나 변호사야. 똑같잖아. 나 변호사야. 그러게요. 한때 대통령 대행까지 했던 분인데. 정치인이요. 아이고. 정치인이 다른 비판 다 받는 거 좋은데 한번 김은지 기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조롱과 비아냥이 보는 순간 정치 생명 끝이에요. 진짜. 아이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완전 이제 그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SNL에서 그냥 장동혁 것에 그걸로 끝났어. 그냥 거기에 정청래도 정청 내일 모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두 분이 양당 대표가 참 조롱과 비아냥이 돼버려가지고 뭔가 보다 더 큰 정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뭐 원내대표 출마한 세 분이 다 장동혁 대표 뭐 물러나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현실적인 고민은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임기를 본인이 지키겠다라고 하면 뭐 방법이 없는 거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선관위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서 어쨌든 한시적 생명 연장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동혁 대표가 버틸 명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집회가 주말을 기점으로 월요일 기점으로
성격이 형제 전환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가 올라탔기 때문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반발만 떨어져서 그걸 관리했다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 어제 대통령까지 그 청년들 존중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뭐 행태 이런 거를 떠나서 제기하는 문제의식만큼은 합리적이고 너무나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치권이 받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거기 나타나서 여기가 내 지지 세력이야. 이 사람들 다 지지합니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약간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잖아요. 6월 4일 되면 바로 사퇴론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 결과도 기자가 물어보는데 뭐라 봅니까?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거 결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고 갑자기 하늘에서 이 선관위 관련된 이 투표용지 관련된 동아줄이 내려와서 저는 쉽지는 않다. 쉽지 않다. 네. 본인이 뭐 안 나가겠다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안 하면 그 자리 유지하는 건데 그걸 저희 같이 이제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은 뭔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지도력을 잃어버린 당대표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골골백년이다. 권위를 잃어버렸잖아요. 당대표 권위와 위엄과 지도력, 리더십을 잃어버렸는데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당대표예요. 나 그렇게 그냥 항변하는 거. 예를 들면 당대표 기자회견 하면요. 최고위원들 쫙 쓰고 당직자들 쫙 서가지고 거기다 힘을 실어주거든.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원내대표들, 후보자들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고 그런 거 보면 무의미해졌어요. 있으나 없으나 마나 숨만 쉬고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오세훈 지금 당선자와 한동훈 의원이 연합해서 힘을 같이 뭔가 발휘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다.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한 5에서 7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약 장동혁을 끌어내리는데 그냥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그들을 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이 그냥 당내에서 뭔가를 할 때 계속 괴롭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게 맞아요. 5에서 7%가 척질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냥 언젠가는 끌려 내려올 사람이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관망하고 당신들이 필요해라고 했을 때 그때 쫙 등장해야 힘과 권위도 생기는 거지. 야, 장동혁 그만둬라 내가 가서 그냥 할 거야 막 이래봤자 그 권위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누워 계신 회장님인가요? 근데 누가? 그 장동혁 대표가 도장은 회장님이 찍어줘야 되고. 아니 그러면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시기는 아직까지는 열려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뭐 급하게 들어올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들어갈래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좀 와줘. 이래야 힘이 생기거든. 그래야 그냥 한꺼번에 확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동훈 편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 상황을 즐기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당대표랑 계속 각 세우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국에는 보수의 일단 중심은 그래도 배지를 단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오세훈 시장은 이제 서울시장직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세훈보다는 한동훈 의원이 좀 더 우위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지를 갖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이제 향후의 정치적인 오늘 참 조용하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뭐 경청하고 있었어요. 배지를 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위상과 영향을 엄청나게 확대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는요? 사실 아직 무소속이잖아요. 작은 방이잖아요. 이준석도 국민의힘이랑 이제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장동혁 부류의 사람들이 물러나고 한동훈 등 개혁 보수가 당을 장악하면 들어와서 큰 물에서 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때 오이한 연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한동훈 이제 의원도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고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의원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렇게 또 김은지 기자님이 또 갈라치게 하려고 노력을 또 본인이 한 말이신데요. 잊어버렸어요. 한 말을 잃어버리셨다고요? 잊어버렸어요. 저희 따로 쇼츠 보내드릴게요. 아이 싫어요. 하지만. 왜 PD님들 고생시키십니까? 갑질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신 말씀이신데요? 아니 근데 어차피 또 이자부스요. 정치는 같이 해야 되니까. 아니야. 이준석 대표가 고집 부려가지고 나는 2028년도까지 그냥 그 당 지키면서 배지 한번 더 달고 그냥 나는 그냥 개혁신당 이름으로 대권 도전할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약간 들어오라고 하면 같이 하자고 하면 그냥 수그리고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접수하기는 글렀다. 아, 이준석 이제 대표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접수하기는 왜냐하면 이번 어렵다. 지방선거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시의원 한 명 됐잖아요. 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4등 했단 말이에요. 여성의당한테도 졌죠. 그럼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됐다. 영향력이 없다. 본인 지역구에서도 그게 보여졌잖아요. 예. 고집과 신념만으로 정치 못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정무적인 판단해야죠. 이번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뭔가 각을 세우는 모습 보여주고 그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죠. 뛰어내린다 제정신으로 보여요? 그것도 70cm에서 뛰어내린다 위험해! 근데 다른 보수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몸조심을 하면서 발언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진 않긴 해요. 저는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주목 경쟁이 계속 벌어지겠죠. 주목 경쟁이 계속 벌어질 거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내 세력이 없고 무소속이고 이러기 때문에 주목 경쟁 계속 벌어질 거고 우리가 한동안 무슨 어떤 사안이 나면 이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코멘트를 다는 방식의 기사를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한동훈 의원이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지도력을 잃은 상태에서 표류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의견보다는 한동훈 의원의 의견이 뭐냐 이게 중요해질 거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미디어 현상으로 계속될 것 같다라는 어떤 포인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한동훈 의원이 영향력을 언제 그러면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 김도우 부원 같은 사람도 1년은 있다 얘기하자 이 얘기가 뭐냐면 총선 전에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타이밍을 그때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극대화되고 최대화될 수 있는 포인트는 예를 들면 장동혁이나 류는 어게인류와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주류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 연합해서 보수 재건을 위해 나서야 된다. 이런 깃발이 올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친한계만으로는 못 올려요. 지금 세력 분포로 봤을 때. 그러면 PK가 붙어줘야 돼요. PK가 붙고 그럼 PK 서울 수도권 연합 때 TK 뭐 말하자면 충청 연합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분화가 이루어져서 야 선거를 치르려면 무조건 한동훈 있어야 돼라고 하는 축과 무슨 소리야 한동훈 없어도 우리가 이겨라고 하는 축이 이제 갈려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막 보수 결집을 불러일으켜서 본인뿐만 아니라 뭐 부산에서 대거 뭐 예를 들면 보수가 당선되고 막 분위기를 역전시켰다 이런 평가가 나왔으면 훨씬 이제 시간표가 땡겨질 수도 있지만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 떨어졌고 그러니까 저는 내년 총선 직전까지는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나 싶을 정도 또 이상한 체제지만 그냥 이렇게 갈 것 같고 왜냐면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가 없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당장 지금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진짜 어려운데 저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정정식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친윤들이 밀기 때문에 아직 친윤이 다수다. 그 정정식이 된다라고 하는데 김도우 무원으로 원내대표가 돼야 당이 바뀌었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당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김도우 무원이 될 거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성일종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요? 왜 어떤 어부질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취재인데 이게 이 세 분 중에 가장 선거운동을 일찌감치부터 정말 열심히 많이 했대요. 치열하게. 그러니까 적어도 2번씩 밥을 먹었고 그다음에 2번씩 회관을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는 자필 편지 써가지고 A 의원님 당신은 이 법안 내셨고 이러한 민원을 갖고 계시고 상임위를 어디 가고 싶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성일종이 A 의원님 정말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안 한대. 열심히 안 한대. 정정식은 친윤이 날 밀고 있는데 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고. 구도에서 내가 유리하다. 명분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니야? 김도우 부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일종은 그냥 발품 파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부산 쪽 의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김포에서부터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같이 갔대. 같이 갔다 같이 올라오고 그 정도로 지금 절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당내 선거는 이게 못 이겨요. 이게 다 필요 없거든. 내 부탁 성일종이 잘 들어줄까? 김도우는 좀 딸깍발이 같거든. 잘 안 들어줄 것 같거든. 정정식은 내가 낸데 그러면서 약간 좀 건방지거든. 근데 성일종이 아주 김한 의원이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어디 바로 그냥 외국 가셔야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이런 거 못 당하거든요. 그래서
성일종 의원이 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야. 국회 오늘도 알아봤더니 뭐 정정식이 1등, 김도우 2등, 성일종 3등 이렇게 예.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 경험상 성일종 의원이 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야, 그 세계인님께서 보수 취재는 장성철님 믿을만하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니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아, 왜냐하면 의원들 마음을 다 일일이 할 수가 10명이면 없지. 그러긴 100명이면 하죠. 다 취재가 안 되잖아요.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 제일 어려운 예측이긴 한데.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알아요? 누가 됐으면 좋겠어? 아, 누가 말 될 돌리는 거라고 거죠. 생각해? 이렇게 역으로 물어봐. 네, 말 돌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의원님은 아직 결정 못했어. 이러거든. 혹시 근데 성일종 의원이 내일 인터뷰를 아니요, 안 해요. 혹시 아니, 저 성일종 의원하고 별로 사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으세요? 그 얘기는 지금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그렇구나. 텐데.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당선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한동훈 의원이 어느 상임위를 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 모르겠습니다. 오.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 한동훈에게도. 왜요? 아니, 이미 이제 배지를 달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참 본인의 역량으로 커 나가야 되는 거지,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이제 없지 않을까. 이제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그 날개짓을 본인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혹시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자기 변호사 전화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엇갈렸어요. 안 받았네. 2번씩 엇갈렸어. 아. 예, 저도 못 받았고, 예. 2번을. 한 대표도 못 받아서 바쁜 거 아니까. 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이제 무조건 한동훈은 오라, 한동훈 건들지 마 하는 그룹이 강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비판해야죠.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지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한빠 소리 좀 그만하세요. 한빠 아니에요, 저 진짜. 이렇게. 유 이재명이자 한동훈 비판적 지지를 비판이지. 하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근데 오세훈 어렵다. 시장도 다 다리 걸쳐놔야 돼요. 그냥 올인하면은 이렇게 다 예측 틀리고 그러는 거예요. 어렵다.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진짜 2030년에 대통령이 한 발 더 다가선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 이겼고 시장직을 잘 하게 되면 누구 넘볼 수 없는. 다음 달에 명태균 선고나는데. 아이 괜찮아. 괜찮아요. 네, 저희가 덕분에 또 앞으로 정치 뉴스 제대로 예측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혹시 김한 기자님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있어 지금. 예. 네. 언제 날짜나 좀 잡아요. 맨날 그러게요? 잡으라고 하면서. 저희 맛있는 거 알겠습니다. 먹으러 오늘 방송 가는 끝나고. 시간 끝으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두 분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6월 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의원 그리고 윤건영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